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성훈 과장께서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내용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도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선 그 화웨이에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어떤 좀 반사익 보는 기업들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를 보는 기업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제 하이에 EMT라는 종목이 하이에 납품한다고 약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본 거니까 EMT가 이제 하이에 납품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스피커든 스마트폰 음향기기 쪽 납품하면서 오히려 좀 미국이 하이를 제재하면서 수혜를 받는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EM텍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화웨이 납품 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납품 업체라는 점. 그래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 정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어떤 업종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게임 업종입니다. 새로운 모멘텀 발굴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새로운 모멘텀, 어떤 모멘텀이 발굴됐습니까? 네, 뭐 게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뭐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은 계속 기대되지만 아시다시피 뭐 PC나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의 성장만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하반기 때는 이 콘솔 게임, 콘솔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뭐 집에서 TV로 연결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조이스틱으로 네네. 하는 게임이라고 그 전에 뭐 PS 같은 이런 게임이라고 남자분들 좀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위나 어떤 뭐 스위치 같은 가정용에서의 그 TV에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임이 바로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기존의 뭐 모바일이나 PC에 대한 이 게임에 대한 그 유저나 어떤 매출액이 원래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약간 비수기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뭐 그 전에 이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좋지만은 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상태에서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하반기 때 원래 올해 상반기 때부터 계속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뭐 일본 닌텐도나 여러 해외 글로벌 이 콘솔 업체들이 이 콘솔 게임기를 새롭게 지금 내놓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펄어비스나 여러 가지 뭐 이 콘솔 게임에 대해서 콘솔 게임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 업체들이 콘솔 게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뭐 성공하는 부분이 많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다른 게임 업체도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이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을 출시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이 게임 업체들의 하반기 때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11월, 뭐 12일 그리고 12일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XS가 지금 나오는 상태고 또 엑스박스 뭐 시리즈 X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콘솔에 대한 게임에 대한 부분이 출시가 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기기 출시에 맞춰서 어떤 이 PC나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경쟁의 과다가 되잖아요. 네. 이런 점이 이 콘솔 시장의 새로운 그 게임 업체들한테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 뭐 게임 업체, 글로벌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콘솔에 대한 게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텐센트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에서도 이 게임 회사들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게임기에 대한 부분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이 콘솔 게임에 있어서 뭐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아직 막 대중화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시장 초기 진입 단계에 있었을 때 새로운 수익원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게임 업체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모바일이 없던 시절 그리고 PC의 보급이 조금 덜 됐던 시절 이때는 사실 게임하면은 콘솔 게임이 네, 대세였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PC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모바일까지 등장하면서 사실 지금의 게임 업계는 모바일과 PC가 많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콘솔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게임 업체들이 콘솔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피할 수 없는 단기 조정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그린 뉴딜 그동안 사실 증시에서 상당히 뜨거운 키워드였는데 네. 그동안 그만큼 또 많이 올랐다 이런 또 평가도 많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 성장성이 높았던 기업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먼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그린 뉴딜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던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LG와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두산 PLC 같은 이 그린 뉴딜의 뭐 수혜주라고 좀 평가받는 기업들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낙폭이 크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 주 추석 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뭐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160조 원 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우선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부분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 집행이나 봤을 때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도 계속 그런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뭐 주가라는 부분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옵니다. 많이 네. 올랐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부분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버슈팅이라기보다도 약간의 글로벌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 모멘텀, 그린 뉴딜 모멘텀은 이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계속 좋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에 따라서 매년 뭐 2.5기가와트의 태양광 수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최근에 니콜라 뭐 이슈가 좀 있는 상태에서 주가 부침은 있긴 하지만 뭐 성장성은 좀 변함이 없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태양광이나 이쪽보다도 지금은 폴리염화빌이나 화학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부분은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선정된 기업 자체가 원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좀 관심 있게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린 뉴딜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역시 뭐 게임 업체에서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우선 7월 초에 뭐 100만 원까지 갔었어요. 네. 주가가 거의 이제 뭐 3개월 정도에 지금 80만 원 언더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게임 업체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비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그 3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일평균 매출이 이 리니지 2M만 본다고 하더라도 19억. 근데 4분기 때는 일평균 17억 정도가 지금 증권사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리니지 2M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수치에 대한 좀 변화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3개월 동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어제 종가를 78만 7천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리니지 2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평균 매출에 좀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NC소프트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리니지 2M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쪽, 대만 쪽에서의 뭐 블레드솔이나 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모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콘솔 게임에 있어서도 NC소프트의 신작 출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NC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뭐 게임 업체 PER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이 게임 업체들의 그 밸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 40배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NC소프트는 PER로 20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력적인 지금 현재 그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78만 7천 원 이 정도 가격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85만 원. 뭐 그 전에 가장 큰 종고점이 할수 100만 원 가까이 물론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10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차적인 어떤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85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70만 원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런 일평균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니트2M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올해 뭐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큰 변함은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게임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죠. 게임 업체 중에는 NC소프트. 뭐 같은 동일 업종 내에서 PER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승 예상 업종으로 게임 관련주 짚어주셨고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그린 뉴딜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